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자, 투자 시장이 참 어렵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지러운 장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국내 시장에 대한 거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2451입니다. 그리고 고점은 3316.08. 고점 대비해서는 한 26% 정도 마이너스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 이상은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한 15% 정도 상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사나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되지만 지금 이 시점이 바닥을 다 다지고 나서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2500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할 거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거다, 하락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센 구간이다 라는 것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저는 저만의 매매법이 있어요. 저는 누누이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상승하면 매도하고 하락하면 매수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했던 시점에는 매수를 더 많이 했을 것이고, 상승했던 현재의 시점, 이 하락에 대비 상승했던 시점에서는 매도를 했겠죠. 그렇지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던 이 상황에서이기 때문에 100% 매도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낮춰지고 수익률이 좀 보존이 된 것이 상승하게 된 구간. 그러니까 종목을 많이 갖게 되면 하락했을 때 더 많이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그 많이 하락했던 것이 단기적인 상승을 했을 때 원금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상승했던 것, 하락하는 기간 중에서도 상승을 했던 것이 있어요. 종목을 보게 되면 그런 종목들은 상승을 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아지니까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 시점에서 내가 투자했던 투자 종목이 얼마만큼 상승했느냐, 지수와 종목은 다르잖아요. 제가 지수에도 투자를 했지만 종목에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매매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가 알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상승과 하락하는 그 정도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100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만큼의 돈이 있어요. 이만큼의 돈. 네? 이만큼의 돈에서 50%는 투자를 하고 50만 원은 투자를 안 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절반이죠. 요만큼이 이제 투자 금액이에요. 주가가 하락을 해서 얘가 40만 원이 되고 얘는 50만 원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는 현금이니까. 이 40만 원에, 그러면 합이 90만 원이죠. 요거는 이제 90만 원이 되는 거죠. 90만 원에 50%면은 얘는 45만 원이 돼야 되고 얘도 45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5만 원이라는 돈을, 원래는 4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이게 5만 원을 더 매수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여기서 50만 원이 45만 원이 됐으니까 플러스 5만 원이 된 거죠, 여기에. 예. 5만 원어치 더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하락을 했으니까 그만큼 매수를 하는 거다. 예. 투자 금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비중을 조절하기 위한 투자다. 네.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하실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50대 50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50대 50으로 하기로 했어. 왜 이래. 자, 그렇다면 50%가 다섯 종목이야. 그럼 10, 10, 10, 10, 10 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한 달 후, 얘는 12가 돼 있고, 얘는 9가 돼 있고, 얘는 7이 돼 있고, 얘는 13이 돼 있고, 얘는 20은 너무 많다. 얘는 한 10이 돼 있어. 그대로야. 그럼 이걸 다 합치면 얼마예요? 이렇게 합치면은, 25, 35, 44, 44하고 7을 더하면 51이네. 자, 51이 되겠네요.
50일이 되어 있고 여기에 현금은 50이겠죠. 자, 그러면 수익이 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000원만큼 중에 이게 50대 50이 되려면 50.5가 돼야 되고 여기도 50.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0.5를 팔아야 되잖아. 뭘 0.5를 팠냐? 얘가 12.5가 되는 거죠. 그동안 상승을 많이 한 게 12.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봅시다. 자, 그렇다면, 자,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목표. 자, 내가 50만 원을 한 종목에 놓으려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잖아. 응? 10만 원. 자, 이렇게 됐으면 얘는 몇 퍼센트예요? 20%죠. 20%. 20%. 각각. 각각 20%. 근데 아까 숫자가 이게 이제 한 달 후에 주가가 변한 시점으로 봤을 때에도 20%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죠. 50.5가 20%씩 나눴을 때, 나누려고 하면 어떤 종목을 20% 비율에 맞춰야 되느냐. 근데 규칙이 20%에 맞춰야 되는 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말대로 한다면, 여기에 보면, 자, 하락했던 시점. 자, 이게 이제, 투자를 할 때 기간이 되게 중요한 게 어느 순간의 기간으로 잘라야 되느냐. 얘가, 만약에, 가까이 가볼게요. 내가 일주일 단위로 잘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이라는 건 바로 근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현재가 크게 뭐 변화가 없어. 근데 한 달에 한 번 한다. 그러면 한 달은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자, 지금이 2월 20일이니까 그럼 1월 20일은 어땠을까요? 1월 20일은 여기쯤에 있었네요. 자, 1월 20일보다 현재가 훨씬 더 주가가 상승하게 되었으니까 상승하게 된 만큼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비율을 맞춰서. 그 비율을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그런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그 기준이 잡힌다는 거죠. 그렇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매도를 해야 될까? 더 많이 수익이 오른 걸 매도를 해야 될까? 더 많이 떨어진 걸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 판단에 맡기는 걸로 하는데 저는 많이 상승한 걸 매도한다. 왜냐하면 많이 상승한 건 과열됐다는 뜻이고 과열이 됐다고 하면 그 과열이 식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전량을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상승한 부분만큼 그 비율을 맞춰서 매도를 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그게 한 주가 매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0주가 매도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것을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하는 것이 매매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물론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것들은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떤 것이 더 비전이 있는지 그 기업은 과연 정직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주주를 위해서 환원을 잘 해주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봐야 되겠죠. 봐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렇지만 매매하고 있는 그 방법, 매수하는 기준, 매도하는 기준만 명확하게 잡힌다고 해도 우리는 손실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을 저만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매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셔야죠.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달 이전보다는 지금 1월 달 잠시만요. 2월 19일이니까 1월 19일은 1월 19일보다는 지금은 상승을 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만 뭐 2달, 뭐 3개월, 1년에 한 번 뭐 그 비중을 조절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고점 대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기간이 일정하게 잡고 있고 그렇게 일정한 기간 안에서 나의 현재의
그 투자 위치가 얼마냐, 그리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얼마냐, 이런 것에 따라서 현재 지금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를 꾸준히 해야 되고, 이러한 규칙이 바뀌면 안 되고, 그리고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일정한 비율의 현금을 보유해야 됩니다. 10%라도 5%라도 나의 현금 비중을 보유를 해야 매매하는 데에 기준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현금 비중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가 변동이 커야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현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락을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최소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한 20%에서 30% 정도는 현금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하락을 많이 한다. 그렇다면은 투자 수익률에 대한 변동치를 그 데이터로 누적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누적해서 갖고 있는 와중에 하락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현금 비중을 조금 낮추고, 상승을 했다고 하면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꾸준히 정해진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하고 데이터들을 기록을 해서 매매하는 데의 기록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네, 현재 좀 그렇고, 현금 비중을 꼭 잘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뭐 기사를 하나 제가 보겠다고 하면 2월 3일 날, 이거 꽤 오래된 기사긴 한데, 삼성전자, 테슬라, 비트코인 다 오르는데, 자, 2월 3일 날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죠? 2월 3일이면, 자, 2월 3일 요때입니다. 요때 주가가 많이 올랐던 시점이죠. 2월 3일 2월 3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주가는 다 오르는데 개미들은 돈 없어서 사람들을 못 낸다. 지난번에 이게 이제 요런 얘기죠. 주가는 지금 오른다. 근데 마치 기사가 엄청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 이게 옆으로 안 가나? 이렇게 가야 되나? 오케이. 자, 여기 밑에 보면 매매하는 거래량 보이죠? 거래량이 언제 많아요? 이때 많습니다. 이때. 와, 엄청 많아. 지금 여기 보면. 자, 여기서부터 많아지죠. 여기서부터. 여기 많죠. 요 기간. 여기 많죠. 자, 그 말은 뭐예요? 요 시점과 3000 초반대와 3100, 200 요때, 3300 요때 거래가 엄청 많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매수한 사람도 많고 매도한 사람도 많아요. 자, 매도한 사람은 수익을 냈겠지만 매수한 사람은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금액이. 예? 특히 마지막 고점이 요 정도죠. 여기죠, 여기 2700선 정도 되죠. 요게 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줄 알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약간 바늘기네. 이게 이거 안 물을 수 없는 바늘기. 자, 요 시점에서 2700 정도 라인에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최소한 최근에 샀다고 해도 요때 많이 산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2700보다는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럼 대부분 다 손실이 더 많다. 만약에 지금까지 안 팔고 뻗쳤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중간에 계속 매매를 했다고 하면 수익률이 그나마 좀 보전이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몰빵 투자를 하고 집중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많이 걸렸다라고 봅니다. 예. 그 걸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테슬라, 비트코인 다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오른다? 이게 오른 겁니까? 이게? 기사 제목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제목만 보면요. 마치 1월 1일보다 이만큼 오른 걸로 보여줍니다. 네. 이게 오른 겁니까? 비트코인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자, 이 시점 많죠. 여기 뭐 얼마야, 이게? 네? 6,000달러인가? 이거 뭐야? 24,000. 6천만 원인 것 같은데, 이거? 달러야 뭐야? 지금 24,000이면, 그러네. 6,000달러. 약간 8천만 원 정도. 원화로 따졌을 때 8천만 원 정도의 가격에 있었던 사람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주식한다고, 비트코인 안 하면 바보란 소리 하고 다녔었죠. 근데, 딸랑, 여기, 1600불에서 2400불 되었다고. 물론,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어쩌라고. 네. 마치, 다 번 것 같이 이렇게 차트를 보여준다는 거는 약간 투자를 부추기는 듯한 기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코스피도 이렇게 오른 거 딱 1월 연초 대비해서만 보여주죠. 봐.
연초 대비, 연초 여기입니다. 연초. 요 바닥에서 요만큼 올랐다고. 이만큼 떨어진 거 얘기 안 하고요. 네. 여기서만 보여줍니다. 나스닥 이만큼 올랐다고. 네. 답답합니다. 예. 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장기적인 시계열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에 대해서 되게 놀라고, 단기적인 수익 낸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고, 나의 목표를 그렇게 잡는 것 같아요. 나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루에 20%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루에 1%만 수익을 본다면 1년이면 365%인데, 250일이니까 한 200% 정도? 1년에 하루에 1% 수익을 꾸준히 보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마치 근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에 동조하는 것을 저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해보셔야 됩니다. 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가 만약에 하루에 10% 수익을 봤어. 그러면 내일도 10% 수익 보려고 하겠죠. 오늘 하루 10% 수익 본 걸 가지고 내일도 10% 수익 보려고 하겠죠. 이게 안 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되질 않는데, 그걸 꼭 돈을 잃어봐야 하나?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알아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워런 버핏 그렇게 투자하는데 1년 연평균 수익률 25%도 대단한 수익률이라고 한다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틀에 40% 수익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그렇게 욕심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욕심내서 투자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기사 이렇게 쓰는 거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이렇게. 이거 보시고 하면 안 된다고. 장기적인 걸로 비중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계속 경험을 하세요. 네, 경험하시면서 계속 깨달으세요.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네,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도 글을 썼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돼. 뭐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나면 원자재가 부족할 거야. 뭐 식량이 부족할 거야. 뭐 이런 예측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딱히 없어요. 예, 지금 뭐 SM이랑 뭐 하이브 쪽에서 뭐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싸움 이런 것 정도? 뭐 근데 지분 싸움 하니까 단타 쳐갖고 여기서 수익을 보겠다라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한항공 때 단타로 뭐 지분 싸움 하는데 들어가서 수익률 보겠다? 내가 오늘 봤다? 내일도 보겠지? 모레도 보겠지? 그렇게 안 됩니다. 오히려 지분 싸움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면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 이런 거 투자하시는데 너무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내일 하루만 투자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이 고점에서 물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예. 시점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돼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모르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갖고 있는 돈에 뭐 10%, 5%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모를까? 잃을 수도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뭐 투자금 전액을 투자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위험하게 투자하시면 투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는 장기간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 길게 보고. 노후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나 오늘만 살고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길게 봐야 돼. 예,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거 꼭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투자 매매에 관한 나도 한마디 했습니다. 예, 또 언제 영상이 올라갈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 꾸준히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매주 주간 매매일기는 커뮤니티 통해서 간단한 글과 매매했던 리스트하고 수익률 이런 거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또 하나의 컨텐츠로 영상을 또 만들어서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안녕히 계세요.